손흥민과 케인이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새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합작골 기록을 경신하는 37번째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드록바와 램파드는 9년 동안 넣은 골이지만 손흥민과 케인은 약 7년 만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손흥민이 세계 최고 리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름을 새기게 된 순간입니다. 기억합시다. 그 경기는 2022년 2월 26일 리즈와의 27라운드 경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에만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고 손흥민의 활약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김이 빠져 있었고 후반전은 전반만큼 재미도 없는 경기가 되다 보니 조금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80분까지 흘러갔습니다. 손흥민은 교체가 임박하기까지 했습니다. 4일 후 FA컵 16강전이 있는데 토트넘이 스쿼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체력을 비축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교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이 세세뇽과 클루세스키까지는 에메르송과 베르바인으로 교체를 했는데 손흥민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 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도록 콘테 감독이 예우를 해준 것이고 혹 그 골이 케인과의 합작골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득점이 나올 듯 말 듯 한 순간에 후반 86분 최고의 미드필더 케인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서 공을 소유했습니다. 화면엔 일선 공격수들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케인이 공을 받은 후 고개를 한번 들더니 그냥 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손흥민을 정확히 겨냥한 롱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완벽한 가슴 트래핑으로 찬스를 만들었고 월드 클래스급 정확성 슈팅으로 완벽하고 시원한 득점을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득점은 결코 간단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득점 이후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데 케인이 볼을 소유한 순간 실제 손흥민과 눈빛을 마주쳤고 손흥민은 스프린트를 하면서도 방향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파악하며 케인은 방향도 거리도 완벽한 패스를 해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득점하는 순간 곧바로 케인 동생에게 달려갔고 케인은 조금 아쉬운 게 아니 지도 뛰어야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형인 것처럼. 암튼 손흥민이 매우 존중하는 케인이니까 둘은 포옹과 함께 서로 축하하고 특히 손흥민은 케인을 가리키면서 이 기록의 영광을 케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한 듯 콘테 감독이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를 볼 때도 예상이 적중된 게 맞죠. 콘테 감독은 이 경기에서 득점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필드에 있게 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합작골 경신 때에 현지 중계진은 케인이 볼을 소유할 때 예상할 수도 없어서 잔잔한 해설을 하고 있었고 너무 순식간에 득점이 나오다 보니 놀랄 틈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패스다. 리즈가 무릎을 꿇었다. 치명적인 듀오 다시 위력을 보였다. 이 움직임을 보라. 넓은 시야를 통해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송과 케인의 콤비는 그 어떤 선수들보다 위대하다. 저 골은 믿을 수 없는 콤비 플레이야. 손이 부진할 뻔한 걸 케인이 도와줬어. 왜 이 골이 후반에 나오게 되지? 리즈라면 전반에 몇 번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손흥민은 정말 빠르긴 하다. 이미 몇 번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만회했어. 바로 이 골이야. 이런 경기라면 메뉴도 이길 수 있어. 누가 이 둘의 활약을 막을 수 있을까? 이 기록은 100년 동안 경신할 수 없을 거야. 등등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손흥민은 이건 정말 영광이다. 환상적이다. 기록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승점 3점을 따낸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우리가 기록을 세운 것도 기쁘지만 3점을 얻어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토트넘에겐 합작골 신기록보다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오직 승리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자칫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너무 중요했고 토트넘은 어떻게 해서든 하위권 팀들과 승점차를 좁혀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리즈를 제압해준 선수는 손흥민도 케인도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 5분 만에 중거리 슛으로 유효 슈팅을 만들면서 기선을 제압을 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의 전방 압박을 잘 풀어가면서 윙백 듀오가 첫 골을 만들어내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수년 만에 보는 퀄리티가 높은 골이라서 사실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윙크스가 찔러준 키패스에 세세뇽이 치다를 냈고 단번에 문전으로 강하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누군가가 멋지게 넣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도어티. 네. 도어티가 넣었다는 걸 아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소름이 좀 늦었죠. 네. 그만큼 도어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리버풀식 득점을 토트넘에서 처음 보게 되니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어서 6분 후에는 클루세스키가 예상치 못한 반박자 빠른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완벽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거기다 전반 26분에 호이베르가 택배를 보내더니 각도도 없었는데 케인이 기가 막힌 감각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 27분 만에 3골이니까 문제는 이때까지 손흥민이 득점에 관여도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손흥민 편을 든다면 그나마 첫 골에 손흥민이 리즈 센터백과 경합 상황이 일어나면서 벽을 못 닫게 만들긴 했죠. 네, 죄송합니다.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도 뭔가 찝찝한 이유는 단 하나, 손흥민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왔을 때는 슈팅이 전과 다르게 약했고 푸스카스상급 엄청난 전진 드리블을 보여주기도 하고 매우 좁은 공간에서 게임에서 나올 법한 드리블로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손흥민은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바닥이 나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후반 41분 기어코 득점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득점은 케인과의 합작골 뿐만 아니라 6년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이제 1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만 5개 올리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3년 연속 텐텐클럽을 가입하는 전무후무한 선수가 됩니다. 그럼 더 많은 득점이 나올까요? 아니면 더 많은 어시스트가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10골로 득점 랭킹 4위가 되었고 1위부터 3위까지 리버풀 선수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2위까지는 손흥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은 아쉬운 결정력들이 있었음에도 평점 8.8점을 받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최고의 미드필더 케인이 9.2점을 받고 MOM이 되었습니다. 정말 케인이 미드필더만 해준다면 매 경기 MOM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폴 로빈스는 오늘 토트넘은 아주 좋았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거둔 바로 그 팀이었다. 어렵지 않게 공간을 만들었다.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도 굉장했다. 클루세스키도 훌륭한 영입으로 보인다. 토트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BBC 해설위원인 더블린은 토트넘은 제대로 경기만 하면 상대팀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팀이다.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때 매우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경기는 모든 선수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경기였습니다. 요리스의 아쉬운 패스가 유일한 옥에 튀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축구가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기회가 오거나 기회를 만들 때 한 번이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콘테 감독이 말하는 바로 꾸준함, 기복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기력이 다음 리그 경기 에버턴전에서도 나와준다면 분명 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로 메뉴와 붙어야죠. 자, 오늘 토트넘의 4대0 대승 시원합니다. 토트넘 파이팅!